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위원회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문제는 부정선거야, 이 돌대가리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정치 캠페인에서 나오는 구호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빌 클린턴이 아주 유명한 슬로건을 만들었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아주 유명한 슬로건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경제 이슈에 접근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휘감았던.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바보들아, 문제는 부정선거다. 1월 6일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1월 6일 사태가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전해 11월 3일 날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냐.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졌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국민들이 납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끝까지 납득하지 못하고 1월 6일 날 의회에 쳐들어가면서라도 쳐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쳐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이 문 열어줘서 들어갔죠. 기분 좋게. 국민들이 그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이유가 뭐였느냐? 이게 부정선거였다. 그러니 부정선거로 인해서 나온 선거인단 결과를 의회에서 인준해주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확신이 국민들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11월부터 1월 6일 사이에 각 2달 정도 기간 안에 전 국민들의, 전 국민이라고 그러면 또 아니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국민들한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 정도로 정보가 일단 퍼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았죠. 의원들이 의심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일 시끄럽게 만들지 말지. 졌다고 저렇게 시끄럽게 나오면 곤란한 건데, 선거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졌으면 좀 나이스하게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라고 의원들이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공화당 안에서도 그런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 6일 날 그 사태가 있은 이후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라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애리조나주에서는 포렌식 감사 다 끝났고 감사 결과 문제 있다. 수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의혹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검찰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렌식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곳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다못해 텍사스, 아이오와 아이다호 이런 곳에서도 지금 포렌식 감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 국민이 부정선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고 이제는 공화당 안에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100%는 아닙니다만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진척이 되어져 온 것이죠. 물론 혹자들은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이 내년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이롭게 하려는 정책적인 술수다라고 그렇게 비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꼴 문제만은 아닌 것이 객관적인 증거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작년 11월에서 올해 1월 초 사이에는 애피데이빗,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위증이면 내가 법정에서 벌 받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서명이 들어가 있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수천 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근데 그 증언만으로는 증거로서 채택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사실은 증거 채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들이 새가슴이어가지고 그때 못했죠. 법관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증언했던 것을 뒷받침해주는 실질적인 증거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언이 이미 앞서 있었고 그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물적 증거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결과를 뒤엎을 만한 충분한 문제되는 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결과 바꿔야 된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에다가 그랬죠. 디서티파이 해라.
선거인단 인증해 주었던 것을 취소해라 이거죠. 인증했던 거 취소해라. 바꿔서 이야기하면 선거 결과 다시 결산하자 이야기입니다. 선거 결과를 다시 결산하자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겼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애리조나주에서는 내가 이겼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 무효 처리해야 될 표들 다 찾아가지고 무효 처리 다 해버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거로 바뀐다라는 거죠. 지금 조지아도 마찬가지고요. 펜실베니아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조지아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뭐 99.9%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주의인데 이 상황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으니 결국은 문제는 부정선거다. 왜 그거를 조사를 안 해서 지금 1월 6일 사태까지 연결하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1월 6일 사태만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하느냐. 더더군다나 1월 6일 사태만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잡아다 끼워 넣을 수 있는 사실 뭐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사건 자체가 무슨 뭐 테러리스트들이 막 의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의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같이 들어갔던 폭도들이 따로 있기는 했죠. 뭐 안티파나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같이 섞여서 유리창 깨고 들어간 놈들 전부 다 그런 놈들 아니었습니까? 이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 당시에 전부 다 경찰들이 문 열어줘가지고 안에 편안하게 들어가서 의회 구경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거 하는 거 반대한다라고 그냥 목소리 높였던 것 뿐이었습니다. 정작 그 안에서 총을 쐈던 거는 의회 경찰이었고요. 안전 규정 전부 다 어기고, 안전 규정은 4가지인가 5가지를 어기고 총을 발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애슐리 베빗 애꿎은 여성 한 분만 지금 그 안에서 사망한 거 아닙니까?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의회 사건 자체가 이것이 문제가 돼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렇게 막 600명씩 갔다가 FBI에서 이 서민들을, 시위대들을 600명씩 잡아들여가지고 조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미네소타 뭐 이런데 뭐 오레곤 뭐 LA 또 어디입니까? 뭐 시카고 이런 데는 뭐 아무리 밤새 불 지르고 데모해도 몇 명 잡아가지도 않고, 뭐 잡아갔던 놈들도 그나마 다 보석으로 풀어주고, 지금 1월 6일 시위하던 분들 지금 아직까지도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은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몇백 명이.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거죠. 선량한 시민들은 하루 시위 참여했다고 다 잡아들이고, 그 진짜 걸핏하면 밤마다 불 지르고 폭동을 일으키는 저런 놈들은 잡았다 풀어주고 또 잡지도 않고, 그러니 그 공권력이 제대로 서겠는가? 그러니 그러한 정부를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또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뭘 할 수 있느냐? 폭군이 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갑갑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성명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들은 부정선거를 해서 1월 6일 시위를 야기한 사람들과 주를 조사하지 않는가? 왜 그들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불태우고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살인한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는가? 대신에 그들은 세기의 범죄인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조사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 미국 국기를 흔들며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었다면 그들은 공경에 빠져들기만 했다. 미국 애국자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파괴하기 위해서 검찰, 지방,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사용을 포함한 이러한 정의 전복이 계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아마도 스티브 배넌에게 한 짓을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을 것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1월 6일 위원회에서는 스티브 배넌뿐만이 아니라 24명한테 소환장을 냈죠. 그리고 소환장 거부한 사람들한테는 스티브 배넌처럼 전부 다 모독죄로 기소하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똑같은 짓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크 메도우스 전 비서실장도 1월 6일 위원회에서 낸 소환장에 끝내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기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으름장이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성명 말고 또 다른 성명을 어제 낸 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세계에 대해 그렇게 강경하게 대한다면
1월 6일 시위했던 그 서민 시위대들한테 했던 것처럼 저 외국 강국들한테 그렇게 대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개창피 떨면서 철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이런 데한테 좀 강하게 보였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저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철수, 국경 개방, 인플레이션 모든 것을 깨우는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미국은 급진적으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갑갑한 현실을 또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지금 뭐 의회 내에서는 일부러 저러고 있다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값 올리는 거 일부러 정책적으로 일부러 가스값이 오르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 오르는 거 일부러 물가가 오르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이 바이든 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붙여주었더니 바이든은 그게 칭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바이든 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겼네. 내 이름이 이제 학계에서도 쓰이는구나. 자랑스러워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망난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생각일지는 모르나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 한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플레이션이 어떤 말인지를. 하여튼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니까. 뭐 그렇다고 저희가 원망만 하고 그냥 화만 내고 18 하고 지내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티븐 배넌이 이야기한 것처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볼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